네, 색다른 리포트 시간입니다. 종목 리포트 가운데 같은 한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엇갈린 시각이나 또 서로 다른 투자 포인트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은 첫 시간으로 또 첫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증권사들 전반적으로는 LCD 업황이냐, OLED TV냐, 그러니까 알려진 악재냐,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회냐에 대해서 의견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증권이 보수적인 의견입니다. 목표가 24,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반면에 신한금융투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면서 목표가 32,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전거래 종가 대비로는 목표 주가 계류율이 무려 45.8%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증권은 여전히 TV, PC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발 공급 과잉이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이 패널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2분기까지는 이익 부진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OLED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을 지지해줄 모멘텀이긴 하지만 그 기대감보다는 당장의 반등 요인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4분기 올해 또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신한금융투자는 4분기 실적, 이 TV 패널 가격 하락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긴 하지만 OLED 판매가 단수 기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2016년 OLED TV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면서 OLED TV를 선도하고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가운데 중국 IT 업체 대비 경쟁 우위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OLED 모멘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이에 투자 의견도 살펴보시면요. 삼성증권은 보유, 홀드로 하향 조정한 반면에 신한금융투자는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먼저 박정 선생님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아니면 실적 부진에 대해서 좀 더 우려가 되고 계신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좀 이제 후자 쪽입니다. 좀 네.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OLED의 성장성은 뭐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OLED의 성장성은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저도 읽어봤는데 4분기 실적 뭐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분기에는 적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주가는 좀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OLED 투자 원년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라라는 이야기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이 강세장일 때나 하는 논리입니다. 시장이 강세장일 때나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실적 안 좋아도 투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은 실적을 딱 장이 안 좋을 때 맞닥뜨렸다. 그러면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OLED라는 것이 누가 헤게모니를 잡아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LG 디스플레이가 1위니 삼성 디스플레이가 1위니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삼성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왜냐? OLED를 쓰는 데가 갤럭시 S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러니까 화이트 OLED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TV 쪽에 LG가 이제 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1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애플이 OLED를 사용을 한다. 2017년에 디스플레이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누가 먼저 치고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하자 좀 미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분기 지나고 2분기에 뭐 또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 보고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악재들은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실적이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뭐 애플의 실적 부진, 뭐 아이폰의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PBR 밴드로는 거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하반 경직성을 좀 잡아놨다라고 보고 실적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본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김무식 차장님께서는 지금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박지영 차장 말씀에 그대로 동의를 하고요. 네. 저도 좀 부정적인 관점에 좀 보고 있는데, 네. OLED 성장성 좋습니다만은, 제가 앞서도 처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따라붙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가 되겠고,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공장 설비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생산량, 패널량을, 공급량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가가 왜 많이 빠졌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공급량은 늘었고 수요는 줄었습니다. 경기 자체가 지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패널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지금 많이 소요가 줄어들고 있고 공급량은 중국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힘든 국면이고 네. 당장 아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인데 단 하나 유가가 급등했고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구간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LED TV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지금 무게를 네. 실어주셨어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색다른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장 전략 세우면서 좀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안정을 찾긴 했지만 또 이번 주 미국의 연준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 유의하면서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재원 사장님 좀 이번 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시장이 저번 주에 1950선 깨고 내려가면서 뭐 PBR 밴드 0.89배 하단 네. 깨고 내려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이번에 좀 중국이 흔들리면서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싼 가격대까지 들어왔습니다. 뭐 시장 미국 증시도 안정됐고 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가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정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수급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졌던 부분들 대부분 사우디 국부펀드 이런 쪽에서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유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올라오고 외국인 수급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증시 못 살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FOMC 결과를 보면서 차근차근 대응하셔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때 그 과실을 좀 따먹을 수 있는 지금 구간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외국인이 거의 3조 가까이 내다 팔고 있지만 유가가 반등하면서 중동계 자금의 이탈도 좀 진정될 수 있고 시장이 좀 반등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진단을 해주셨고요. 김우식 차장님께서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글로벌 증시가 반등 국면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혹시 그 유가 차트 WTI 주봉 차트 준비된 게 있으면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증시와 지금 이번 주의 증시 자체,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생겼죠. 국제 유가 WTI 주봉입니다. 2014년 100불 갈 때와 지금 30불 왔다 갈 때 2016년까지 흐름인데 A 지점이 바로 그 100불대가 되겠고요. 지금 B 지점, 현재 지점이 되겠는데 지난주에 9%의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추세는 분명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0불 정도는 안착을 해야 이제 유가가 추세가 바뀌었구나라고 보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지금은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왔다. 우리 지수로 본다 그러면 한 1960포인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지점까지 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항상 이런 그 증시 어떤 반등 초입 국면에서는 낙폭 과대주들이 뭐 좋은 종목이든 우량주든 아니든 간에 일단 낙폭 과대주들이 급반등하는 게 가장 큰 전략점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들 뭐 실적이 좀 안 좋고 이런 종목도 같이 올라오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동안에 각광을 받아왔었던 어떤 성장주들, 성장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낙폭 과대주를 띄면서 상대적으로 또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밀릴 때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 본다 그러면은 LG화학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은 충분히 있으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점에서 10%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낙폭도 좀 있었고 성장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감안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일단 낙폭 과대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짧게 대응하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박재원 그 차장 레버리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마 종목이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종목이 안 보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 그런 ETF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물론 오늘은 급등에 출발하겠지만은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도 조정 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관심주로 LG화학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또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PIB센터 김우식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데어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